4위는 너무 내려갔습니다. 2위 또 다른 얘기는 없나요? 3위 2위 3위 1위는 안 나오네요. 그죠? 1위는 아닙니다. 예전에 1위 한 적 있긴 했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자, 일단은 거기에 이제 2위 3위를 사실 2위도 맞고 3위도 맞습니다. 왜냐 2위 3위를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베트남이랑 매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사실 생산량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 매년마다 합동서 순위가 뒤바뀌어요. 그 뒤바뀐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 나라가 그에 자연재해가 많이 들었다,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태풍 같은 게 많이 들었다, 그런 생산량이 조금 떨어져서 수출이 덜 되고요. 아니면은 이번에 올해 태국처럼 그해 뭐 나라 국제 정세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수출이 덜 되고 해서 2, 3위를 베트남이랑 다투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쌀 수출 1위 국가 어딜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어디에요? 현재 중국보다 더 많은 데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쌀 생산 수출 1위 국가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데 태국에는 1위 한 게 없느냐 그러면 있습니다. 한 품목. 요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위를 딴 날 내준 적이 없어요. 어떠한 품목일까요? 그러면 처음 생산 시부터 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1위를 딴 나라에 뺏긴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먹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뭘까요? 자, 우리 뭐 동남아 쪽에 패키지 많이 다녀보셨죠, 그죠? 패키지 동남아 쪽에 가면은 마지막에 쇼핑센터 가면 이제 꼭 한번 들린 데가 있죠, 그죠? 맞습니다. 태국의 고무 생산 수출이 아직까지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생산량의 35.7%가 다 태국산에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태국 수출만 같은 경우에는 근 70% 가까이는 전부 다 태국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아 가지고 텍 사면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자랑하셔도 됩니다. 저 어디 유럽이나 싱가포르 가도 브랜드만 자기 거지 원료는 전부 태국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참고 상식 알고 계셔야 될 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 3국에 놀러 갔다가 야채 주문 구매하셨다, 함량 90% 이상의 진짜 백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남아지만은 제가 언급드린 세 국가 2위에서 구매하셨다 그러시면 생산하는 데 대해 양이 적어서 함량이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합성물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매하신 거는 가격은 쌀지 몰라도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져요. 한 1, 2년 쓰면은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2년 쓰면은 수명이 다 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씩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루가 날려요. 그러면은 내가 함량 낮으면 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태국에 생산해서 전 세계 수출하는 거 10위권 안에 드는 거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 혹시 카사바라는 작물 들어보셨나요? 카사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생긴 거는 고구마처럼 생겼고요. 색깔은 감자 같은 색깔이 나요. 그거는 우리 뭐 직접적으로 보시거나 드신 분은 잘 없을 거고요. 우리는 간접적 가공 형태로 한 번쯤은 드셔보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긴 걸 먹은 적이 없는데 언제 먹었냐? 바로 이제 가공이 됐기 때문에 형태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이었겠죠, 그죠? 자, 우리 한국에서 소주는 다들 한 잔씩 드셔보셨죠, 그죠? 바로 소주 만드는 주정의 원료를 카사바에서 추출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고요. 자, 우리 밀크티 드셔보신 분 계시죠, 그죠? 그 중에 버블 밀크티라는 거 드셔보신 계신 안에 동그란 까만색 표거든요, 그죠? 그거를 또 카사바에서 나와서 그렇게 많이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못 드셔보셨어도 간접적 가공 형태로 한 번쯤은 드셔보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태국이 사탕수수 재배 많이 합니다. 설탕에 올려줘, 그죠? 사탕수수는 잘라가지고 볶기만 하면 또 잘 자란다 그래요. 그것도 생산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앙마이는 이제 바다가 없죠, 그죠? 그건 알고 오셨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지금은 평지죠. 조금만 가면 이제 산길이 시작됩니다. 산길이 보글보글하게 나와요. 자, 그렇지만은 태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닷가가 굉장히 많죠, 그죠? 남쪽에 타이완부터 해서 저쪽에 안다만에까지 전부 다 바닷가예요. 당연히 해산물들이 많이 잡히겠죠, 그죠? 그걸 냉동의 형태로 타국에 수출 많이 합니다. 특히나 유명한 거는 태국산 냉동새우,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전부 다 10위권 안에 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태국의 대표 생산 수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태국에서는 뭘 수입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이 제품은 자국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100% 수입품을 씁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이제 차가 아침 일찍 나서랍죠,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차도 많아지고 오토바이 많아지는데, 거기 보시면은 다 외국 차고요, 수입차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한나라 브랜드 거예요. 어떤 나라 브랜드일까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산 브랜드가 사실은 거의 95%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대기아차는 0.2% 정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차냐면, 자, 우리 일반 승용차는 아마 일정 중에 볼 수가 없을 거고요. 가끔 가다가 투어용으로 해놓은 스타렉스라든지 스타리아 이런 밴 같은 종류는 가끔 한 대씩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상당히 일찍 진출해서 다 닦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사실은 1970년대부터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도요타부터 처음 들어왔습니다. 차례차례 들어와서 이미 태국의 북부지방은 아니고요, 조금만 되면 중부지방 쪽부터 해서 남부지방까지 생산 공장을 다 지어놨습니다. 생산도 실제로 하고요. 여기 동남아 수출 전승기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비스 센터도 다 만들어놨을 거고 이미 다 기반을 닦아놨어요. 현대기아차는 후발로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사람들이 현대기아차를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된 계기가 IMF 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IMF 전에 들어왔다가 IMF 때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버렸으니까 배신감도 좀 느끼고 해서 사실은 현대기아차는 인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 서비스 센터도 잘 없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일본차 대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생산하지만은 일본차가 수입이라고 말씀드린 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급 대비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현대기아차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삽니다. 우리보다 수입은 낮지만은. 그래서 수입이라는 개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일본차는 이게 생산하죠, 그죠? 세금을 붙이더라도 우리나라 차보다 덜 붙입니다. 우리나라 차는 완성차로 만들어서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최소 120%를 때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4천만원 정도 하는 카니발이 여기 들어오면 1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 전혀 없고요. 서비스 센터적인 인프라적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일본차도 일본차지만은 이제 태국도 전기차를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비싸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잇고 들어온 게 중국산 가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일본차는 대략 7개 정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저도 여기 와서 일본차 브랜드 이렇게 많이 처음 알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도요타, 닛산, 혼다 이 정도는 아실 거고요. 그 외에도 마즈다 있고, 스즈키 있고, 미쓰비시, 이수소 있고 그래서 7개 브랜드가 있고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일본차만큼 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BYD 정도는 아시죠, 그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그쪽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사실은 중국 전기차 잘 팔리는 거 보고 야 이거 가능성 있겠다 싶어서 한때 잠깐 태국에 현대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와서 시장 조사해 보니까 이미 중국 전기차가 너무 발판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발표했다 금방 취소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본차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국의 수출 수입 유명한 것들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자,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 발달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공장이나 뭐 있더라도 자기 기술로 하는 건 잘 없어요. 전부 다 외국 기술로 만들어서 나가는 OEM 방식만 채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는 아직까지 인구의 40% 가까이는 전부 다 농사 짓는 1차 산업 위주의 농업 국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업은 제조업 기업이 아니고요. 태국산 기업은 바로 농수산물 가공 기업이 대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한 브랜드가 있고요. 그게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삼성 들어가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업은 아니고 농산물 가공 기업이 우리나라처럼 여기 대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치앙마이 유명한 게 뭘까요? 뭐가 유명할까요? 보니까 시내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거의 막 시골 풍경이죠, 그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치앙마이 시내가 굉장히 작아요. 나오니까 논도 있고 나무들 막 나오죠, 그죠? 좀 있으면 더 심해지는, 건물이 거의 없어져요. 좀 있으면은 시골에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여기 보면 산지고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 나무들이 대부분 이제 꽃이 피는 꽃나무들이겠죠, 그죠? 여기는 장점이 1년 내내 꽃들을 계절별로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많이 피다 보니까 어떤 게 생산이 많이 될까요? 맞습니다. 태국 전체를 봐도 꿀하고 벌 관련 상품의 80% 가까이는 전부 치앙마이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동남아 열대지방 오면서 과일도 많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건데, 사실은 과일의 주산지는 북쪽 지방이 아닙니다. 여기산 과일은 거의 없어요. 태국이 남부로 길쭉하죠, 그죠? 남쪽으로 갈수록 적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중남부 지방이 과일의 주산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산 과일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씨는 좋을 때 성수기 때 왔지만은 여기는 과일로 치면 비수기철이라서 과일도 없습니다. 시장 같은 데 가봐도. 자, 그렇지만은 치앙마이 기후가 맞아서 한 가지가 과일이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름 잘 못 들어보신 걸 겁니다. 이름이 참고로 뭐랑 비슷하냐? 우리 용과라는 과일은 이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용과가 아니고요. 혹시 용안이라는 과일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용안이 뭔가요? 용눈알이죠, 그죠? 거기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크기가 샤인머스켓 정도 크기 됩니다. 껍질이 노란색이고 그걸 까면은 리치 같은 반투명한 과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을 잘라보면 중간에 까만색 동그란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용눈알 같다. 그래서 용안이라고 불려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생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저기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은 말려놓은 거 용안육이라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게 왜 거기 있냐 그러면 한국에는 과일로 먹는 건 사실 아니고요. 바로 한약 재료로 씁니다. 우리 총명탕 같은 거 만들 때도 집어넣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과일이 심신 안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는 태국산 아니고요. 중국산이 거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치앙마이는 그 과일 하나가 특산품이다, 유명하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의 전체